111번 보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3인 집합 S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0과 5를 제외한 집합 S의 나머지 원소를 구하시오. 원소의 개수 3개밖에 안 되니까 특별히 어려운 문제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집합 S가 가를 보시면 0도 들어있고 5도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하나의 원소가 있어야겠잖아. 여기다 이제 X라고 이렇게 적는데 사실은 내가 옆에다가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집합은 중복 원소를 표기합니까? 표기하지 않습니까? 표기하지 않죠. 그냥 이 식 자체로 완전해요. X는 0이나 5일 수 없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X가 0이나 5가 된다면 원소의 개수가 2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 3개 조건이 위배되잖아요. 맞아? 근데 본인이 그런 생각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옆에다 X는 0도 아니고 5도 아니다. 쓰시는 게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나 조건을 보시면 두 원소를 가지고 더하면 여전히 그 집합 안에 있다. 이런 건 이제 예전에 존재하던 개념이에요. 교과서에 존재하던 개념이에요. 일명 집합에 대해서 덧셈이 닫혀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닫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closed라고 하는데 지금 빼버렸어요. 어쨌거나 그냥 그런 거부터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다른 거를 뽑아서 연산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0하고 5를 더하면 5가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0하고 x를 더한 것도 x니까 상관없잖아. 문제가 되는 건 5하고 x를 더한 게 여전히 저 집합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5하고 x를 더한 게 얘 아니면 얘여야 될 거 아니야. 맞아? 0도 되고 5도 되냐라고 하면 0은 안 되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0이 되고 5가 안 되죠. 죄송합니다. 예. 왜냐면 0이 되면 x는 마이너스 5면 되거든요. 근데 5가 된다면 x가 0이어야 되는데 처음에 x는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x는 그냥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가 되겠죠? 자, 다음 112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P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집합 A는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지만 원소 나열로 써봐도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n이 4 미만의 자연수니까 1, 2, 3 3개만 넣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n에 1 넣으면 2 나오고 n에 2 넣으면 11 나오고 n에 3 넣으면 26 나오기 때문에 집합 A가 이렇게 확정되죠. 집합 P는 X를 4로 나눈 나머지인데 X는 A의 원소거든요. 그러니까 집합 A에 들어있는 3개의 원소를 4로 나눈 나머지만 써라 라는 얘기인데 2를 4로 나누면 나머지 2고요 11을 4로 나누면 나머지 3이고 26을 4로 나누면 여전히 나머지 2이기 때문에 중복 원소를 표기하지 않으니까 이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B의 원소의 곱은 6이 되겠죠. 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시스템인가 싶잖아요. 맞아요? 이 집합의 뜻과 이 단어 자체가 워낙 좀 쉬워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갑니다. 13번. 두 자연수 AB의 최대 공약수를 GAB라고 하자. 집합은 이제 100 이하의 자연수고요. 전체 집합은 AKN 이런 거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예. 이걸 대충 보시면 안 돼요. AKN의 이 K가 사실은 뭐냐면 최대 공약수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최대 공약수가 K라는 소리구나. 누구랑 누구. 이제 비교할 대상 여기 있잖아. 이 N하고 이 원소로 삼을 X하고 최대 공약수가 K였을 때만 X를 원소로 삼겠다 이런 얘기예요. 밑에 보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K하고 N은 다 준단 말이야. K하고 N은 다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X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8이 이거의 원소냐만 확인하면 되니까 저 위에 이제 문장을 제대로 해석했다면 4하고 왜냐면 K에 해당하는 게 지금 4니까 4가 최대 공약수인 거죠. 예. 20하고 여기 나와 있는 8의 최대 공약수가 4냐 이렇게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앞에 기호를 신중하게 읽어야 된다고. 대충 읽으면 문제 못 풀어. 알겠지? 외우는 것도 아니야. 문제만 닫으니까. 알겠지? 여기서 보고 읽어가지고. 근데 20과 8의 최대 공약수는 정말로 4죠. 그럼 참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니은은 어떤 숫자를 준 것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집합이 뭔지 정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A3, 6은 뭐냐면 최대 공약수가 3이에요. 누구랑 했을 때? 6하고 했을 때. 그러면 조금만 적어볼게요. 니은을 풀 때 A3, 6의 원소가 될 수 있는 누구냐 라고 하면
최대 공약수가 3이니까 3은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2는 인수로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2마저 인수로 가지면 6과의 최대 공약수가 6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은 3을 인수로 갖고, 선생님 약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하고 약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2를 인수로 갖지 않습니다. 이 말은 3의 배수 중 짝수가 아닌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이해됐니? A3 12는요 똑같잖아요. 3을 인수로 갖고 2를 인수로 갖지 않습니다. 이 말은 3의 배수 중 2의 배수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죠. 1을 인수로 가지면 최대 공약수가 6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12도 될 수 있죠. 이 두 개 인수로 가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거나 이 두 개의 집합은 같은 집합입니다. 자, 다음 A17은 이제 좀 해석을 했으니까 바로 이해가 되잖아.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돼요. 그러면 7하고 비교했을 때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얘기니까 여기 들어있는 원소는 누구냐면 7과 서로 소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86이 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100에서 100 이하의 7의 배수인 14를 뺀 거하고 같은 것만 보면 되는 거죠. 맞잖아. 7에 14 보면 98이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새롭게 기호를 정의한 문제들은 불편하겠지만 기호를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요. 기억님 맞추면서 이런 소린가 보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았니? 자, 다음 문제 14번 집합 A의 부분집합 X에 대해서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하자. 오케이. 이게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건데요. 오해하지 않게끔 뭐가 같이 달려있긴 한데 2, 4, 5가 X의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 말은 X에 2, 4, 5가 안 들어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2, 4, 5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다 라는 뜻이지. 맞잖아. 이 중에 하나의 원소만 들어있지 않아도 부분집합이 아닌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3, 5, 7은 부분집합이야 되니까 이 5가 겹치잖아요. 5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건 2, 4예요. 2, 4. 알겠죠? 그래서 가를 해석하실 때 뭐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냐? 집합 X는 3, 5, 7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그리고 2, 4는 동시에 원소로 갖지는 않는다. 왜 안 써지냐? 네. 그러니까 2만 갖는 것도 되고 4만 갖는 것도 돼요. 2, 4를 둘 다 안 갖는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2, 4를 둘 다 가지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SX가 짝수이다는 다를 먼저 사용하는 게 좋겠잖아요. NX가 6이니까. 그러면 집합 X는 3하고 5하고 7은 꼭 있다고 했고 6개니까 A, B, C라고 적을게요. 그럼 A나 B나 C는 3이나 5나 7이 될 수 없고 A, B, C는 다 서로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합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미 뭐예요?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홀수여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우리는 뭘 구하고 싶냐, 최종적으로. SX의 최소값이니까 6개의 원소의 합이 제일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최소의 관점에서 3, 5, 7은 꼭 가져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A, B, C는 막 1, 2, 3, 4 이런 거면 좋겠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2를 넣어봐요. 2도 넣어야겠죠. 작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여야 되니까 2라고 2를 넣으면 이미 홀수잖아요. 그럼 홀수를 넣을 수가 없어요. 홀수면 짝수가 되는 거니까 이제 3을 못 넣어요. 근데 4는 여기 때문에 못 넣어요.
5는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건 6밖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값은 얼마다? 2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충분히 풀만하시죠? 네, 아직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자, 다음 문제.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루트 n 이하의 홀수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A25라는 놈은 뭐인 거냐면 루트 25, 즉 5 이하의 홀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35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AN이 A25에 포함된다라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예. 그러면 루트 n이 어쩌기만 하면 되냐면 주의해야 되는 게 루트 n이 이렇다라고 문제를 푸는 놈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맞긴 맞거든요. 포함되는 게. 근데 n이 최대가 아닙니다. 루트 n이 7보다 작으면 돼요. 그럼 7 어차피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황이 완전 달라. 이렇게 풀면 n이 25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겠지만 이렇게 풀면 n이 49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n의 최대값은 48이다 이렇게 보셔야 맞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홀수만 고르기 때문에 이해하죠? 예. 이하의 홀수이기 때문에 얘가 48이어도 여전히 135밖에 못 고른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알았니? 넘어가겠습니다. 집합 1부터 30까지의 부분집합 중에는 어떤 두 원소의 곱도 6의 배수가 아닌 수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있다. 뭔 소리야 이게?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두 원소의 곱도 6의 배수가 아닌 수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있다.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그 부분집합은 여기 보시면 어떤 이니까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의 도가 붙으면 모든이라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니까 모든 원소를 임의로 두 개를 뽑아서 곱해봐도 6의 배수가 안 돼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뭔가 새로운 수의 배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6의 배수는 그냥 교집합이에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두 원소의 곱도 6의 배수가 아니려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쉬운 얘기죠. 네. 근데 이런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2의 배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집합은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2의 배수의 개수가 더 많잖아요. 우리는 원소를 최대라고 하고 싶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최대라는 말 때문에 3의 배수는 없고 2의 배수만 있다. 약간 이런 관점을 보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2의 배수도 3의 배수도 아니고 다 있어도 돼요. 그냥 3의 배수만 없애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의 원소의 개수는 뭐가 되겠냐? 그냥 30에서 3의 배수인 10개만 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117번 집합 U는 3의 배수가 아닌 3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고요. 이런 것도 읽으면서 30까지면 3의 배수나 3으로 나눠 나머지 1인수이나 나머지 2인수이나 개수가 다 똑같이 10개잖아요. NU가 20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부분집합 A에 대해서 NA는 4이고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100이다. 크기순으로 나열한 것을 x1, x2, x3, x4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지금 잘 보시면 이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값의 최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x1, x2, x3, x4 확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라인인데 최대가 될 때를 정해봐라 이런 얘기로 보셔도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x1과 x2와 x3와 x4의 합은 일단 100이다. 이건 우리가 알아요. 이해했죠? 예. 네. 근데 이런 게 좀 보이면 좋겠는데 어차피 얘들 더할 거고 얘들 뺄 거잖아. 그러면 이 식을 x4 더하기 x2 마이너스 x3 더하기 x1 이라고 적으면 이 식도 x4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1 마치 두 변수인 것처럼 판단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예.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뭐가 될 거냐면 x3 더하기 x1 대신에 100 마이너스 뭐 저거 하면 되니까 이 x2 더하기 x4 마이너스 100이 될 거라 이거죠. 이해했나요? 결과적으로 이 최대값이라는 건 얘가 최대이면 되는 거구나. 즉 최대의 순간을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럼 당연히 x2도 최대고 x4도 최대해야 되는데 지금 대소관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x4가 3의 배수가 아닌 수 중에 제일 큰 거 20 구해야겠죠? 맞아요? 예. 네. 그 다음에 x2는 그러면 28인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x2가 28이면 대소관계 때문에 크기 순으로 나열한 거잖아. 작은 수부터 이렇게 대소관계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3가 28이 x2가 28이면 x3가 정해지지가 않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x2 더하기 x4가 최대니까 x2와 x4만 최대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x3는 뭘 주면 되겠어요? 28을 주면 되겠어요. 왜냐면 얘를 28을 줘야 x2가 27이 될 수 있잖아. 많이 안 많이? 맞아요? 근데 x2가 27을 하고 싶은데 x2 27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3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맞잖아.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27 3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x2가 26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x1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그냥 합이 100이다로 알아요. 합 100 맞춰주면 얘가 17 나올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최대값은 2 곱하기 55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10이다. 문제의 복잡도가 증가하면 문제에서 앞서 나왔던 조건들을 잠깐 기억하고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눈으로 보면 되지 않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의 단계에 몰입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왜 그 수학을 소위 말해서 내가 잘 못했었는데 영준아 예전에 뭐 어렸을 땐 잘 못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수학에 흥미를 느껴서 갑자기 수학을 잘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노력의 사례로 늘 제시하는 게 뭐였냐면 절대 답을 보면 안 되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풀어서 어떻게든 풀어낸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 문제를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풀려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걸어가면서 풀지. 밥 먹으면서도 풀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문제를 그럼 자꾸 외우게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기억하는 능력이 일단 생겨요. 이걸 작업 기억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돼야 생각하는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기억력이 자기도 모르게 좋아진 거지. 이 문제를 풀고 싶은 어떤 그 집착이 자신의 작업 기억력을 확장을 시킨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나왔던 조건을 기억하려고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실수로 뭘 놓쳤어. 그러면 또 위에 있는데 내가 못 봤네. 아니야, 못 본 거 아니야. 기억하는데 실패한 거야. 못 본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억해내는데 실패한 거야. 그러면 문제를 읽는 순간 문제를 외우는 건가요? 맞아요. 문제 읽으면서 문제를 외우는 겁니다. 아니 내일까지 외우는 얘기가 아니야. 그 문제 푸는 순간 동안만 외우면 돼. 조심해. 그 밑에 문제 풀 때까지 외우고 있으면 안 돼. 알았니?
그 해당하는 문제를 풀 때까지만 외우고 얼른 풀고 날리면 돼요. 알았어요? 네. 자, 다음 118번. 3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해서 am은 m 이하의 소수다 라고 돼 있고 bm은 m의 양의 약수다 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A3는 3 이하의 소수니까 2, 3. 즉 NA3 자체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의 양의 약수는 1, 3 2개니까 이것도 2개입니다. 그럼 2 더하기 2는 4냐고 물어본 거죠. 엄청난 거 물어봤네요. 네. 자, 다음 니은 A6가 우린 뭔지 알아요. 6 이하의 소수잖아요. 그럼 뭐예요? 2, 3, 5? 맞아? 그럼 2, 3, 5가 BM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니까 2, 3, 5를 전부 다 양의 약수로 가져야 돼요. 맞잖아. 그치? 그럼 2, 3, 5의 최소 홍배수는 2, 3, 5라고 30이잖아요. 맞잖아. 그래서 m의 최소값은 30이다. 이것도 참이네요. 그냥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충분히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자, 다음 m이 6보다 클 때 am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집합 bm의 부분 집합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다. 부분 집합의 개수가 많다는 게 결국 뭐가 많다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많다는 거거든. 맞잖아. 그지? m이 6보다 커지면 am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집합 bm의 부분 집합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다라고 돼 있는데 부분 집합의 개수는 결국은 2의 원소의 개수의 제곱을 통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많거나 같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근데 이건 뭐 딱히 맞을 리가 없어 보이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6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m 이하의 소수의 개수가 m의 양의 약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m이 아주 크다면 되게 성립할 리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소수는 갈수록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개수가 현저히 줄어들거든. 근데 양의 약수는 소인수만 잘 고르면 엄청 많게 만들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틀렸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틀린 명제를 판정할 때 발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발레를 쓰려면 일단 틀렸다는 느낌이 와야 돼. 아니 맞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발레 쓴 놈 있냐? 없잖아. 틀린 것 같다는 느낌이 와야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양의 약수가 가급적이면 많은 발레를 쓰면 좋을 것 같으니까 6 이상의 자연수 중에 약수를 꽤 많이 가지고 있고 6에 좀 가까운 적당히 작은 수 누구야? 12예요. 이런 건 생각 안 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왜 생각나시죠? 제가 왜 생각나는지 근거를 제시할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한 바퀴 돌면 360도라고 표현하죠. 왜 그래요? 왜 그런지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표정인데 왜 그래요? 왜냐면 지구의 공전 주기가 365일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5일 어디 갔어요? 5는 일부러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냐? 1회전이 365면 불편한 게 졸라 많아요. 반회전하면 182.5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4분의 1바퀴 회전했다. 6분의 1바퀴 회전했다. 이랬을 때 되도록 다 자연수가 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많은 걸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교롭게도 365에서 5만 빼보니까 360이 양의 약수가 되게 많거든. 근데 제가 제시한 12는 36의 약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도 양의 약수가 되게 많겠지. 이해하겠니? 그래서 m이 12인 발레를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A12는 그럼 뭐냐면 12 이하의 소수니까 2, 3, 5, 7, 11 이렇게 5개거든요. 근데 B12는 12의 양의 약수니까 물론 다 안 써보고 개수만 써봐도 되죠. 얘는 이미 6개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는 발레가 됩니다. 영준아 너 숙제 안 해왔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다 알아요. 네. 웬만하면 나한테 이름 불리지 마라. 이거 박제되잖아. 알겠지?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중학생이 막 선행반에서 자율반 선행하는 애들 이거 막 들을 때도 있거든요. 선생님, 영준이가 누구예요?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있어. 니네 선배 중에 수학 되게 잘하는 친구 이렇게 말해줘야 아름답잖아. 맞아? 맨날 존다고 혼나던데? 막 이래요 애들이. 좀 노잼인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나마 노잼이 아니려면 숙제를 잘 해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119 집합 A가 1 이상 25 이하의 소수만 선택하는 거니까 그냥 집합 A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왜냐면 몇 개 안 되니까. 됐잖아요? 이게 다예요? 자, 집합 X는 A의 부분집합이고 공집합은 아닙니다. 그런데 X가 라지 X의 원소이면 7 이상이다. 이게 중요하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원소로 사용해서 집합을 만들면 되는데 공집합은 아니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럼 답은 뭐겠어요? 이 6제곱 마이너스 1이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 있는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7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쉽네요. 120번 집합 1, 2, 3, 4, 5, 6, 7의 부분집합 중에서 짝수인 원소의 개수가 K개다. 짝수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2, 4, 6. 이런 거는 뭐 K관에서 일반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1일 때 한 번 풀고 2일 때 한 번 풀고 3일 때 한 번 풀면 돼.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를 다 배우고 왔잖아. 친구들 경우의 수를 다 배우고 왔잖아. 그러니까 A1을 구하든 A2를 구하든 A3를 구하든 홀수의 선택지는 2의 4제곱으로 같습니다. 즉 A1과 A2와 A3는 2의 4제곱을 공통인수로 갖겠죠. 그러니까 한 방에 가볼까요? A1은 짝수가 한 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 또는 4 또는 6 하나만 선택해야 되죠. 세 가지가 있어요. A2는 2, 4, 6 중에 두 개를 선택해야 되죠. 3C이니까 또 세 가지가 있어요. A3는 셋 다 선택해야 되죠. 얘는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요. 얘가 지금 뭐냐면 홀수를 선택하는 거고요. 홀수는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짝수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이 풀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해서 각각의 A1, A2, A3다 라고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에너지가 공통인수일 것이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냥 한번 이렇게 푼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원수를 잘하면 이런 문제들도 아주 쉬운 거죠.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1번 집합 X는 10 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고 있고요. 이거의 원소 n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중에 뭐 하나 꺼내가지고 X의 부분집합 중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fn이다. 만약에 3이다. 그럼 3이 최소의 원소여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3 이상의 것들은 자유롭게 가져도 되는데 3보다 작은 1이나 2는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이해 못하는 친구들을 위한 기억 보기가 있잖아요. F8이면 8이 최소의 원소여야 되잖아요. 그럼 1부터 7까지는 가질 수 없어요. 8은 꼭 가져야 되죠. 그럼 9나 10만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F8은 9와 10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2의 제곱, 즉 4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는 친구들? 근데 F8이 4에서 이미 느낌이 오지 않냐? 요 n값이 커지면 개수가 작아지는 게 정상이냐 커지는 게 정상이냐? 작아지는 게 정상이지. 야 F1이 개꿀 아니야. 2 9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뭐 멍멍이 소리가 써있잖아 지금. n이 클수록 집합의 개수도 크다 이런 얘기잖아. 네, 이건 발레를 쓸 가치도 없습니다.
파일을 찾을 가치도 없다. 당연히 틀렸으니까. 알겠죠? 예. 그 다음에 F1부터 F9까지 더하라고 했는데 F1은 그럼 뭐가 되겠냐? 2의 9제곱. F3는 2의 7제곱이겠지. 맞잖아? 예. F5는 2의 5제곱이고 F7은 2의 3제곱 F9은 2의 1제곱이에요. 얘는 그냥 더하라고 낸 겁니다. 근데 이제 수학원의 등비수열을 알고 있으면 등비수열 합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개꿀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더하시면 돼요. 더해보시면 682가 나옵니다. 더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음 122번. 집합 S의 두 부분 집합 PQ에 대해서 P의 가장 큰 원소가 Q에 속할 때 이런 기호는 진짜 딱 이 문제에서밖에 안 쓰는 그런 느낌의 기호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잠깐 기억해서 문제 풀고 잊어버리면 돼. 알겠지? 이렇게 나타나기로 하자. 집합 S의 세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규칙이 그러면 여기에서 A의 가장 큰 원소인 4가 X에 속해야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죠? X의 가장 큰 원소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6 아니면 8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말로 써보면 X는 4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가장 큰 원소는 6 또는 8이다 이 소리예요. 근데 가장 큰 원소가 6이면서 8일 수는 없잖아. 이건 이미 분할돼 있는 거지. 우리 경우수를 많이 풀었으니까. 어떻게 풀면 돼요? X의 가장 큰 원소가 6인 경우를 한번 풀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X의 가장 큰 원소가 8인 경우를 한번 풀면 되죠. X의 가장 큰 원소가 6이면 6을 꼭 가져야 되는 거잖아. 5 이하는 선택인데 4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러면 1, 2, 3, 5 이 네 가지만 선택이 가능하니까 2의 4제곱 16개죠. 이해하죠? 가장 큰 원소가 8이면 8을 꼭 가져야 되고 4도 꼭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2의 6제곱이죠. 선택지가 6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64예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80이다 이렇게. 아주 쉬운 문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좀 쉬워서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알겠죠? 네. 제가 이미 스스로 노잼이거든요. 빨리 끝내고 2단원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알겠죠? 네. 집합이 100 이하의 자연수고요. 부분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되도록이면 집합 A의 원소를 적게 쓰려고 노력하면서 문제를 바라봐야겠다 이런 얘기죠. 2나 5는 꼭 들어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수가 들어있으면 그거의 2배도 들어있어야 돼요. 다만 그게 전체 집합 내에 머물러 있는 한도 내에. 그러면 2가 원소로 있으면 4도 원소로 있어야 되고 8도 원소로 있어야 되고 16도 원소로 있어야 되고 32도 원소로 있어야 되고 64도 원소로 있어야 되고 128은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걸 넘어가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럼 5가 원소로 있으면 10도 원소로 있어야 되고 20도 원소로 있어야 되고 40도 원소로 있어야 되고 80도 원소로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못 넘어갑니다. 딱 이것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더 가지려고 해. 최소값 구하는데. 문제 조건 다 만족하잖아. 그죠? 그래서 11개다. 이렇게. 야, 니네가 지금까지 풀었던 센 시 중에 제일 쉽지 않냐? 지금 집합이? 이 집합이 정의하는 게, 그제? 예. 고등수학 상당식의 연산 시스템보다 쉽잖아요. 이게 어려우면 집합이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24번. 집합 S는 10 이하의 자연수예요. 10 이하의 자연수를 생각하시고 부분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여기 봐봐. 뭘? A랑 10-A는 둘이 더하면 10이 되잖아요. 이걸 이 두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면 8, 3이면 7
이런 거를 보수라고 해요. 배웠어요 혹시? 안 배웠어요? 10의 보수. 그러니까 뭐 8이다 이러면 2에 대한 10의 보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몰라도 돼. 알겠죠? 예. 아무튼 합이 10인수는 동시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1이 들어있으려면 9도 같이 있어야 된다. 2가 들어있으려면 8도 있어야 된다. 3이 들어있으려면 7도 들어있어야 되고, 4가 들어있으려면 6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5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1만 있을 순 없다고. 1은 무조건 9랑 같이 있어야 돼. 9만 있을 수 없어. 그런 얘기야.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20보다 크고 3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개꿀이지. 야, 얘들이 두 개씩 들어온다고 했는데 얘들 들어오는 순간 합이 10보다 늘어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네 개를 다 가지면 합이 40이니까 말도 안 되잖아. 그지? 세 개를 가져도 안 돼요. 30이니까. 두 개를 가지면 20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 추가로 가지면 되지. 5를 가지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나에 의해서 요 네 개의 합이 10인 두 수 중에 두 개만 선택해야 돼요. 그럼 합이 이미 20인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5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합이 2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합이 25가 되면서 20보다 커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3개 선택하면 답이 없어요. 4개도 답이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어? 자, 그런데 모든 원소의 곱이 최소여야 한다니까 5는 변화를 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너네가 두 개 곱할 때 곱한 수가 제일 작은 거 골라야 되는데 3, 7, 20 이런 거 크잖아. 4, 6, 24 이런 것도 크다고. 1, 9는 9, 2, 8, 16 작은 거지. 그래서 얘들이 곱했을 때 작으니까 A는 1, 9, 2, 8, 5구나. 그러면 곱은 720이다. 곱하기도 쉽게 줬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진짜 쉽다. 다음 문제 125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를 구하시오. 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3은 반드시 B의 부분집합이다. 즉 3이 B의 원소이라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장난 좀 친 거죠. 이렇게 써도 문제의 조건이 똑같겠죠 지금. 그죠? 예. 왜냐면 이렇게 해석해야 여기에 바로 태울 거 아니야 지금. 그쪽으로 이제 문제가 하도 쉽게 나오니까 이렇게 좀 힌트를 대놓고 주기 싫다 이런 표현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3이 B의 원소이면 4도 B의 원소여야 되니까 3과 4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근데 1과 12도 같이 있어야 돼요. 다에 의해서 2와 6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세 개가 뭐가 다르냐면 얘는 반드시 꼭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미 3이 B에 있다고 했어요. 얘는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얘네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죠. 그러면 이 제가 괄호로 쳐놓은 게 뭐냐면 그냥 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답은 뭐예요? 2의 제곱이라서 4입니다. 그잖아. 집합 B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됐어요? 자, 다음 126번 가볼게요. 집합 U. X는 9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 집합 A는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제 뭐라고 좀 어렵게 내리려고 A를 써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M이 집합 A의 원소이면 M제곱의 1의 자릿수와 N제곱의 1의 자릿수가 같아지는 M이 아닌 자연수 N이 집합 A에 존재한다. 여기까지만 딱 읽고 뭘 깨달아요? 어차피 우리가 M이나 N으로 사용할 대상은 9 이하의 자연수여서 1부터 9까지 제곱했을 때 모든 수의 1의 자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네. 그래서 1, 2, 3, 4, 5, 6, 7, 8, 9는 지금 뭐냐면 그냥 U의 원소이고요. 얘들 제곱했을 때 1의 자리 수는 이렇게입니다. 이 각자를 제곱했을 때 2대 자릿수를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2대 자릿수가 1, 1로 같은 애가 지금 누구냐면 19야. 그럼 19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치?
4, 4 이내가 지금 뭐냐면 28이야. 28 같이 있어야 되고요. 9, 9 비둘기. 죄송합니다. 3, 7 같이 있어야 되고요. 6, 6 같잖아요. 4, 6 같이 있어야 되고요. 5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죠. 아니 5는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죠? 왜냐면 m이 아닌 자연수 n이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지금 이 5를 만약에 집합 A 원소로 넣잖아. 그럼 얘를 제곱하면 2대 자릿수가 5잖아. 근데 5 말고 2대 자릿수가 5인 다른 수가 있어야 한다고 얘가 얘기한 거야. 근데 없잖아. 얘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집합 A를 꾸밀 수 있다. 그럼 2의 4제곱이고요.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1 빼서 답은 1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도 엄청 어려운 척 겁을 주었으나 결국은 똑같은 문제였다. 앞에서 나온 거하고. 그죠? 자, 다음 진 부분집합 기억나시죠? 진짜 부분집합이요. 그러니까 부분이라는 말은 뭔가 원래 집합보다 작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 그런데 집합의 상등의 정의 때문에 두 집합이 같을 때도 서로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하잖아. 이게 좀 불편하다는 걸 수학자도 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 부분집합이라고 새로운 용어를 줄 테니까 걔랑 같지는 않은 건 진 부분집합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진 부분집합을 A1부터 A14 14개밖에 없는 게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때 각 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평균을 AN이라고 할 때 이 평균의 총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런 느낌이지. 평균을 구하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합을 구하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잖아. 합하고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공집합이 아닌 진 부분집합에 대해서 1이라는 원소는 몇 번 사용될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1은 근데 공집합이 아닌 진 부분집합은 이 14개의 집합은요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 3개,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 6개,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 4개. 맞아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개야. 맞냐? 4개.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1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원소 1이든 2이든 3이든 4든 원소의 개수가 이게 부분집합 원소 개수 얘기하는 거예요. 1일 때는 당연히 1회 사용되죠. 왜냐면 집합에 적은 수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일 때는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 중에서 1이 몇 번 사용되고 있냐라고 하면 1을 꼭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1이랑 같이 넣을게 2, 3, 4, 3개 있으니까 3회 사용되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3일 때는 똑같이 3회 사용돼요. 왜냐면 1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원소의 개수가 3개다라고 하면 2, 3, 4 중에 2개를 고르면 되잖아요. 그게 3C 또 3개잖아요. 이해됐어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됐죠? 네. 이 사용되는 횟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지? 자, 선생님이 지금 시간 하나 써볼 테니까 이해가 되면 참 좋고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부연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쓴 식 이해 갑니까?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1의 입장에서 봤을 때 1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 1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 1이 원소의 개수가 1일 때 1회 사용됐으니까 이 1회 사용됐을 때는 이거 자체가 평균일 거란 말이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원소의 개수가 2일 때는 3회 사용이 됐잖아. 뭔 말 이해되지? 3회 사용이 됐으니까 1을 3번 사용을 하는데 3번 사용을 하는데 평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원소의 평균이니까 잠깐만 이 식이 맞나? 원소의 개수가 2일 때 3회 사용이 됐으니까 더해서 3을 하는 거 맞고 3회 그리고 맞아요. 이 분모 2는 그럼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원소의 개수가 그러니까 이 1이 원소의 개수가 2일 때 3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 집합이 뭐냐면 1, 2나 1, 3이나 1, 4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에 사용된다는 거야.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각자의 원소의 개수가 2개씩이잖아. 그러니까 평균 될 때 2로 나눌 거 아니야. 그래서 그 2로 나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마찬가지예요. 3일 때도 3이 사용되니까 여기 이제 분자에 3이 있는 거죠. 이거 왜 3으로 나누냐? 이때는 만약에 1을 기준으로 하면 1, 2, 3 1, 2, 4 1, 3, 4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으로 나눠야 평균이 나오는 거죠. 이게 불편하시면 꼭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이게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생각하기 싫다고. 집합 14개밖에 안 되니까 다 써야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래서 요걸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시면 좋겠어요. 알았죠? 예.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중3 2학기 평균과 표준편차에서 문제를 겁나 안 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충분히 문제를 풀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128번 집합 S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집합은 26개이다. 원래 이제 이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게? 32개잖아요. 근데 공집합 하나 빼고 1개짜리 5개 빼면 6개 딱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26개란 얘기야. 이걸 세고 있으면 안 돼. 2일 때, 3일 때, 4일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이 26개의 집합을 각각 A1부터 A26이라고 하고 이 An의 원소 중에서 최대인 것을 A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26개 집합 중에서 최대인 원소만 모아서 더하시오 이런 얘기잖아. 그럼 되게 쉽지. 왜 쉽냐? 만약에 4가 최대인 원소 그러니까 4란 숫자가 최대인 집합은 몇 개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밖에 없지 않냐? 2, 4 다른 게 들어있으면 4가 최대가 아닐 거 아니야. 2는 들어있어야죠. 왜냐면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2를 곱했는데 이 1이 뭐냐면 4가 최대인 AN의 개수의 관점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6이 최대인 건 몇 개일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6을 꼭 가져야 되죠. 6보다 작은 건 가지면 안 되죠. 그럼 얘들은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2의 제곱이잖아. 여기서 1을 빼야 돼요. 왜 1을 빼요? 6만 원소로 가는 건 안 되니까. 2개 이상 가져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합이라고 돼 있는데 되게 경우의 수 느낌 강하지 않냐? 그치? 마찬가지로 8이 최대인 원소는 8이 최대인 거는 이거 반대로 했다. 6이 최대니까 이렇게 해야죠. 80이 안 되고 2, 4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6 꼭 갖고 8이 최대인 원소는 그러면 얘를 꼭 갖고 얘가 안 되고 얘를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도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모두 다 선택하지 않으면 8이라는 원소밖에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됐죠? 12 최대인 원소도 10 곱하기 2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냐 얘들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네. 그래서 이거 넣으시면 228이 나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쵸? 예. 그래도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시스템 치고는 꽤 쉬운 문제가 들어있는데, 제가 문제를 풀 때 어떤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쉬운 문제지만 더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냐고.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건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잖아. 쉬운 문제나 적당히 쉬운 문제를 더 쉽게 푸는 걸 훈련하시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본인이 맞출 수 있는 충분히 낮은 수준의 문제를 어쨌거나 답은 맞췄다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빠르고 간결하게, 조금 더 계산량이 적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시도를 끊임없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하죠.